이 그토록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집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도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털고 또 털다 보면 분명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하는 심산으로 악마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기에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처럼 권력을 휘둘렀을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소리를 짓거렸던 거죠. 여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의혹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터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대는 조사에 들어갔고 시민들 반응도 무척이나 현재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김건희 논문은 애초부터 논문 심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발 보도인데요. 김건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대학은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으로 전문 학술지 및 학술 발표대회 발표 논문 3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청구를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는데 7가지 항목 중에서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 발표대회에는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야 박사 논문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건희는 박사학위 논문 이전에 학술지 등의 논문 3편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자격을 보면 박사학위 논문 말고도 최소한 학술 논문 3개가 더 필요한데 지금 발견된 김씨의 그 엉터리 학술 논문들이 바로 그 3개로 보인다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에는 박사학위 논문 신청 자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이들 3개 학술 논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눈치 보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박사 논문 받기 전에 최소 3개의 논문을 학교가 인정하는 해당 분야에 게재를 해야 하는데 그 게재했던 논문 3개가 전부 표절인 것이고 또 그 표절한 것을 그대로 박사 논문으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박사학위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박사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체 이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은 뭘 심사한 걸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느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한 걸까요? 전우영 역사학자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논문 쓰느라 줄지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 윤석열 부인. 왜 굳이 알리바이를 논문으로 제시했는지, 논문이 표절이나 대필로 밝혀지면 알리바이가 깨져서 줄리만 남잖아요. 증권거래나 협찬금 모금을 하는 게 낫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줄리임을 자백한 결과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논문이 표절인 게 밝혀지면 결국 논문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줄리만 남게 되니까 줄리는 진짜가 되는 것이죠.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해서 커뮤니티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격미달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그 학위를 이용해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면 고등학생 논문 제1저자나 대학교 자원봉사 표창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라며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건희와 국민대 논문심사위원 4명 교수놈도 업무방해죄로 모두 구속시켜라 라며 당시 논문심사를 했던 교수들 모두 처벌하는 주문도 있었고 마늘이 애초부터 자격미달인데 박사학위 하니까 선율이도 애초부터 자격미달인데 대통해보려고 해벌쭉 대한민국 모든 비리의 총집합소 이런 직구석도 드물다라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집안이라고 직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BC가 이 김건희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던 중에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도중에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자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에 MBC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사교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튼 MB 측의 잘못이 나오자 윤석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대변인실은 김건희 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 행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을 했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 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참 민첩하게 대응을 하죠. 자, 그러면 윤석열이 고발할 사안은 아닌 듯한데요. 당사자도 아닌데 무슨 법적 대응을 운운을 합니까? 고발을 하려면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고소를 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 신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까지 쫓아가 초인종을 남자 기자가 누르고 집안에서 뭘 시켜먹는지 배달원 잡고 물어보고 포르쉐인지 아반떼인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 찍고 다니는 학교와 직장까지 몰려가 이잡듯이 이것저것 뒤지고 몇 날 며칠을 집 앞에 뻗쳐서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진기 플래시 터뜨리며 일거수일투족을 전 국민에게 기사로 내보낸 건 윤리적인 취재였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최근에 윤석열 곁을 바짝 붙어 따라다니는 SBS 이현영 기자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